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라의 월요일은 월요일에 안방마님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현희 오늘의 소개가 좀 예. 건조합니다. 상당히 피곤한 상태라 어제부터 전현희 네. 의원을 제가 이제 어제도 뵀잖아요. 네. 울산에서 네. 지방에서 뵀는데 오늘 또 여기서 또 만났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니 뭐 저보다 네. 의원님 고생하셨죠. 복삭 속았수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니, 네.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현희 의원 옆에 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인터뷰를 할 수가 없어. 인터뷰를 하면 딴 데 하고 계시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청주에서 인터뷰를 못하고 울산에서만 2번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교수님 왔고 또 네. 현장에서 인터뷰하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늘 네. 그 경선 과정에서 옆에 앉아 계셨잖아요. 이재명 대표 옆에. 네. 박찬대 원내대표 앉고 옆에 앉아가지고 박수도 열심히 쳐주시고 감사히 말씀드리고. 근데 현장에 이렇게 그 계속 최고위원들은 다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원칙적으로 지도부는 그 지금 4군데 경선하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다 참석이 하는군요. 이제 의무인데요. 예, 근데 예. 가끔씩 이제 사정이 있으면 빠지기도 그러니까, 그런 하고 분들도 중간에 계시고. 가시기도 그리고 이제 하고 그렇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끝까지 계시더라고요. 중간에 저는- 이제 뭐 가시는 분들이 처음에 연설 들을 때 있다가 네. 끝나고 나면 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잖아요. 네, 저는 네. 마지막 결과 발표 그때까지 때까지 있었어요. 앉아 있습니다. 네. 제가 범생이 기질을 버리지 못해가지고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네, 걸어가는 14일간 그랬잖아요. 그때도 계속 그때도 하시더라고. 빠질 줄을 몰라가지고 끝까지 그랬습니다.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청주도 힘듭니다. 오셨다가 네. 또 어제 어디였죠? 울산. 네. 청주, 울산 2군데 다 네, 참석하셔가지고. 충청권 그리고 네, 영남권 영남권. 이제 2번째 경선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또 광주에서 호남권 호남권. 하잖아요. 네, 그때도 네. 또 오실 거 아니에요? 아, 당연히 가야죠. 네. 그리고 또 예. 그 경선 마치고 난 뒤에 예. 그냥 올라오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에 이제 좀 잠재적인 지지자를 규합하거나 또 간담회, 예. 토론회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래서 그걸 또 경선 마치고 지역 사람들, 간담회. 지지자들 또 이렇게 예, 예, 지지세 규합해서 선거운동하느라 그러셨군요. 예, 늦게까지 있다가 예. 밤늦게 올랐습니다. 뭐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민주당을 위해서. 네. 네. 마음속에 누군가 있으시겠지만 민주당을 위해서인데 예. 마지막에 이제 네. 비행기를 타고 네, 올랐는데 올라오실 때, 네. 그 비행기에 또 마치 예. 또 유력 후보 한 분이 아, 같이 타셨군요. 타셔가지고 같이 타고 그분이 왔습니다. 늦게까지 계셨었어요. 네, 네. 현장에. 네, 저 늦게 이제 그때 계시고 있었잖아요. 끝나고 아마 지역 우리 당원들이랑 이렇게 음. 이제 뭐 시간을 좀 보내시고 보내시고 그 이제 비행기를 늦게 또 타셨군요. 비행기 예, 타셨는데 그러셨군요. 우연히 또 같이 탄 네, 비행기를 타셨군요. 타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제가 누군지는 말씀 네, 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다 나갔는데 네. 다시 들어오셨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한 10여 명 옆에 이제 뭐 그 수행실장, 그다음 비서실장, 대변인, 네. 뭐 캠프에 네. 이런 분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계속 한 제 기억에 20분 정도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어제 전당대회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들을 좀 하시고 네. 또 보는 분마다 저를 붙잡고 네. 우리 테러 위험 이것 때문에. 이재명 전 네, 대표님 네, 그 테러 네, 위협이 지금 뭐 사방에서 일어나는데 좀 맞아요. 제발 좀 그 안전 좀 해달라. 경호를 강화를 해달라. 음.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예. 유리 그 방탄 유리 예, 있잖아요. 예,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할 예, 때 썼던 거 예, 예. 그런 거 좀 설치를 좀 해달라. 그래서 뭐 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유세할 때 예. 그 경호원들이 양쪽으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혹시나 유사시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좀 더 빠르게 예, 대응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했고요. 또 제가 테러 대책위 위원회 위원장이라 위원장이시잖아요. 예. 그 관련해 가지고 좀 앞으로도 테러 대책위에서 좀 상황실도 좀 꾸리고 예. 그 각 지역에 뭐 예. 이런 경호나 경찰이나 이런 데랑 협력도 좀 강화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동 그 대응 이런 걸 예. 좀 더 강화를 할 생각입니다. 예.
예. 그래서 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네.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네. 그 지금- 어제 예, 예. 그 비행기 타고 내리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예. 방탄복 입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입고 입고 계셔서, 계셔가지고 예.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을 덜 하셔도 맞아요. 될 것 같습니다. 연설하실 때도 계속 입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입고 계십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이재명 전 대표께서는 아무래도 막 친근하게 악수도 하고 싶고 이러시니까 옆에 지지자들 막 이렇게 가세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럼 너무 가깝게 이제 접촉을 하다 보니까 혹시나 뭐 네. 모르잖아요. 또 지난번에도 사실은 민주당 당원인 것처럼 변장하고 가가지고 그런 테러를 네, 저지른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위험도가 높아서 많이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네. 근데 어제도 근데 뭐 끝나고 나가시면 또 일일이 또 악수하시고 또 어떤 분은 책을 가져왔어요.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책. 사인을 막 그 요구를 사인본을 하고. 사인도 네. 해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네. 네. 그것도 카메라에다 잡혔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늘 열린 경호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런 네. 부분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이제 국민들은 좀 걱정과 우려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대표 지지자들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예. 굉장히 이제 국민들과 현장에서 예, 직접 접촉하고 인사하고 맞아요. 소통하는 걸 정말 좋아하세요. 좋아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이 경호가 이제 너무 네. 강화되니까 조금 이제 그런 게 좀 제한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좀 네. 함께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악수도 많이 하고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손에 어제 막 이렇게 뭐 네. 붙이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냥 이제 거의 부목 형태로 네, 이렇게 네. 고정을 해서 파스 같은 걸 붙이고 이러는데 네. 대표님도 사실 손이 굉장히 그렇죠. 불편하세요. 힘들죠. 네, 그리고 또 이게 원래 다치시고. 워낙 네. 또 그런 원래 좀 네, 불편한 네, 것도 네, 있고 네, 또 네, 워낙 악수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대선 때는 얼마나 많이 또 하시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지지자분들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게 네, 네. 대표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지만 그래도 네.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좀 거리를 두고 네. 또 악수를 다 일일이 못해 할 수도 없고 네. 그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왜냐하면 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나랑 안 해줘 뭐 이런 수 네.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전화 전현희 의원하고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왜냐면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 부분을 맞습니다. 꼭 지금 말씀드리고 제일 지금 중요한 게 음. 후보의 안전입니다. 안전입니다. 네. 예. 무슨 지금 일이 나면 큰일 나요. 예. 이제는 뭐 저들이 거의 이제 포기하고 예.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그럴수록 아마 더 이렇게 이제 뭐 테러라든지 예, 맞아요. 그런 가능성이- 극단적인 이런 이제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네. 뭐 소위 뭐 총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런 네.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게 네. 또 뭐 HID 전직 HID 용어인가요? 네, 이 사람들 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는 안심하면 절대로 안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네, 경호를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전현 의원 열심히 하시니까 저는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전현희 TV하고 저희가 같이 동시 송출하고 있습니다. 네, 최고나와 오마이 TV와 전현희 TV가 동시 송출하고 있는데 늘 저희가 이제 전현희 의원 오실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숫자가 7만을 못 보는 아니 7만 넘었습니다. 7만은 무슨 넘었는데 말씀이에요? 7만에서 8만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여기 와서 어쨌든 7만도 넘고 네, 네. 7만 4천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날 체보란 예, 예, 예. 하고 예. 한 3,400명 늘었죠. 늘었습니다. 예. 네. 그러나 7만 한 5천 가까이 됐는데 네, 네. 8만을 향해 가야 됩니다. 네. 10만이 돼야 되기 때문에 8만 이제 예, 예, 다음 만들어주시고. 주까지 8만 네,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10만 네. 정도 돼야 네. 그래도 이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시든 뭐, 네. 이제 뭐 유력 후보가 계십니다만 네. 열심히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당선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전 의원께서 열심히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네. 너무 적어. 지금 저 나왔습니다. 74,500. 그래도 위에 이제 최고위원으로 좀 바꾸셨네요. 탄핵으로 하다가 이제 탄핵이 됐으니까 네. 약간 밝은 얼굴로. 네, 일단 이제 좀 중도층의 네. 표를 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네. 약간은 봄 옷을 네, 입었습니다. 봄옷 입으셨고 밝은 표정. 네. 그리고 이제 46명 시청 중이라고. 여러분. 아이, 너무 진짜. 부끄럽습니다. 예,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해 주셔서 전현희 TV가 10만 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사랑이고요. 구독한다고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구독. 지금 사실 이재명 우리 후보께서는 예. 물론 이제
지금 아직 경선 중이니까 예. 누가 대선 후보로 결정이 아직은 될지는 뭐알 수가 없죠. 알 수는 없지만 예, 예.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내란의 밤 당일에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를 켜서 국민 맞아요. 여러분 그랬죠. 국회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실 국민들이 국회로 오셔가지고 음. 우리가 이제 이 막을 수 내란의 있었죠. 밤에 예. 그들의 반란을 막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치인의 유튜브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사실 그때는 정규 방송이나 이런 거는 하기가 예,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그리고 또 이런 구독자 수가 작은 예. 유튜브로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당시 대표의 그 100만 명 예. 넘는 구독자 수를 가진 그 유튜브가 정말 엄청난 일을 역할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대선 때는 만약 후보로 뛰면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없죠, 본인이. 그러면은 옆에서 최고위원들이나 이제 해줘야 돼. 이런 사람들이 예. 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좀 초조하고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아유 저기 몇 명 보지 않는 지금 10만 명도 안 되는 이 유튜브를 가지고 제가 예. 대선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 그게 걱정이다. 예, 그게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10만 명 만들어 달라는 예. 이유가 그런 대선에서 이유다. 제가 제대로 맞습니다. 선거운동을 하고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 그런 거라 예. 우리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예. 전현희 TV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예. 제가 대선에서 정말 예. 분골쇄신 분골 하겠습니다. 쇄신하겠습니다. 네. 예. 많이 좀 좋아요 그다음에 구독 해주시고서 끝나기 전에 이제 4,500명이잖아요. 네. 74,500이니까 한 75,000 어떻습니까? 네. 5천이 될지 500명만 모르겠지만 500만 들어오면 늘어도 75,000이 되는 거잖아요. 네, 엄청나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 예. 채보라에서는 네. 지금 많은 우리 네. 구독자분들이 네, 네. 이미 이제 전현 TV를 구독을 많이 구독하고 하세요. 계세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열심히 말씀을 네, 드려가지고. 네. 그래서 네. 지금 우리 채보라 TV를 네. 시청하시는데 네. 채보라를 구독 안 하시는 분, 네. 그리고 전현희 TV 구독 안 하시는 분들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네, 좋겠다. 구독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나기 전에 네. 조금이라도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74,500이니까 일단 6자는 예, 보고 6자를 보고 끝내도록.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될 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현희 의원이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 일은 계속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발언 내용 보니까 이제 한덕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네. 어떤 얘기를 주 내용을 하셨습니까? 지금 한덕수 네, 네. 대행이 얼마 전에 보니까 대형 교회에 이 예배를 부활절 예배를 보러 갔더라고요. 상당하더라고요. 예. 이게 근데 국민의 대선 주자들이 예. 대권 출마를 할 때 예. 거의 공식 코스처럼 하는 게 그렇죠, 대형 교회 가서 일반적으로. 예. 공개적으로 예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이제 낙점이랄까 눈도장을 찍는 네. 거죠. 한덕수 대행이 사실은 지금 뭐 국무총리 예. 권한 대행 역할을 하지만 예. 지금 관리 역할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굳이 이런 대선 주자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를 한 것은 이거는 뭐 내가 사실 대권에 도전할 거다 이걸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 예.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한덕수 대행이 대권을 도전할 생각이면 예. 지금 공정한 대선 관리와 대권 도전은 이거는 그렇죠. 상충되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후보로 나가려고 하면서 대선 관리를 한다? 말이 안 이거는 되죠. 예, 어불성설이죠. 예.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예. 대선 관리를 할 거냐, 선거 운동을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선택해라. 거취를 표명해라. 예. 그리고 대선 출마를 할 거면 그냥 빨리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그래야죠. 하든지 예, 맞습니다. 아니면은 진짜 그 선거 관리를 예. 하는데 집중할 거면 지금 대권 행보를 보이나 이런 것은 다 중단하고 불출마 선언을 해라. 예. 분명하게 거취 표명을 해라. 이걸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 오늘 최고위에서 거의 네. 대부분의 최고위원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심각한 거는 지금 예. 관세 협상을 지금 맞아요.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상 50일 정도밖에 안 남은 네. 임시직 권한대행이 맞아요. 있지 그런 않습니까? 거죠. 근데 여기서 차기 정부에서 사실상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예. 정말 나라의 구군이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이 관세 협상에 네. 지금 곧 물러나야 되는 대행이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 네 그걸
만약에 최종적으로 음. 그걸 이제 결정을 한다면 예. 이거는 사실 책임도 질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죠. 물러가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다음 정부에게 넘기고 그냥 음. 기초적인 작업이라든지 그런 이제 뭐 준비 예. 이런 것만 해야지 그렇죠. 그 종국적인 네. 이런 관세 협상을 할 생각은 꿈조차 꾸지 마라 마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예. 한덕수 대행이 최근에 뭐 파이낸스 기자 뉴스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예, 예. 거기에 정말 희한한 얘기를 했습니다. 권한 대행과 진짜 대통령은 권한이 뭐 비슷하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같다. 사실상 헌재에서 이보세요. 헌재에서 권한 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권한 자체가 다르다. 얘기. 그래서 제한적 보충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임기가 정해진 헌법기관의 헌법재판관을 권한 대행이 임명한 건 위헌이다. 그렇죠. 이 그렇게 결정을 얘기했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자기가 무선 권한으로 뭐 대통령과 권한 네. 대행은 뭐 거의 권한이 비슷하다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정말 간이 배 밖에 네. 나온 거죠.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관세 협상 이런 것도 사실상 자기가 마무리할 듯이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네. 또 대통령 출마 이런 얘기도 맞아요. 물어보니까 예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하지만 그 얘기가 뭡니까? 노 여전히 코멘트. 예 그러니까 노코멘트 하는 네. 게 대통령 출마 생각 없고 관리에만 충실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노코멘트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흘리고 있는 거예요. 나 대통령 출마할 거야. 할 거야. 트럼프하고 대화할 때도 트럼프가 대통령 출마할 거냐 사실 묻도록 유도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대화를 해가지고 사실상 대선 도전을 할 거라는 걸 이런 걸 전 세계에 흘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한덕수 대행이 예. 이중 플레이 하고 있는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 출마를 할 생각이면 빨리 그만둬라. 사퇴하고 네. 나가서 대권 도전을 하든지 뭐 예. 말든지 하고 아니라면 불출마 선언하고 지금 대선 관리에 집중하고 국정의 그 안정 예. 그리고 다음 정권 이양 준비 이거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계속 월권하고 집권 남용하고 또 인사도 지금 계속 하고 맞아요. 있어요. 인사 너무 말밖에 인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네. 임기가 정해져 있는 인사들을 예. 지금 다 임명하는 하면 안 거는 되죠. 이거는 월권이죠. 월권이죠. 직권 남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단호히 법적 대응할 거고요. 예. 필요하면 탄핵도 할 거고 예.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거니까 예. 즉각 관세 협상 더구나 또 방위비 협상도 손댈 어처구니가 듯이 이렇게 없습니다. 하더라고. 네.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지금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국힘도 거기에 그냥 그 동조하지 말고 네. 빨리 한덕수 대행 손 떼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책임감 있는 정당이라.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의원들이 막 그 국민의힘 사람들이 네. 나 추대하려고 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전현희 TV 구독 요청을 드렸는데 보니까 네. 안인화님 구독 완료했습니다.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주식 왕이 되고 싶은 주피 구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분들이 구독 전현희 TV 가셔서 꼭 구독해 주시고 인증 글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현희 TV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구독자가 10만 명이 될 때까지 네. 저희는 끝까지 계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해 주시고 네. 인증했다고 했다고 여기다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김병주 의원은 많은데 왜? 근데 재밌는 현상은 예. 누구였지? 갑자기 성함 이름이 부천. 네. 부천의 의원 계시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약사 출신. 원해요? 그 약사 출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 뭐 경기도에서 도의원 뭐 하시고 다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셨거든요. 거기는 1,000몇백 명이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아 참 저런 숫자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기 오셔서도 많이 또 늘고 갔어요. 한 100명. 7만 5천 명이면 예. 저는 예. 중간은 되는 겁니까? 네네 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입니까? 네, 국회의원들 중에? 네. 국회의원들 중에 김병주 제일 의원이 많으신 거죠. 이재명 대표 예, 그다음에 정청래 네, 정청래 의원 의원 몇 분 빼고는 거의 예. 제일 많은 제일 많은 분이고. 분이시고요. 예. 제가
중상위권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0만 명 되면 그러면 위로 팍 올라가겠네요. 10만 명이면 이제 네. 어디 가서 좀 명함 자랑스럽게 내밀 수 있고, 명함 내밀 수 있는 그다음에 그 수준이 실버 됩니다. 버튼도 받으시고. 네, 그러면 다 네. 그래서 전용이 10만 TV. 명이 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게 240만 앞에 와가지고 10만 명이 소원이라니까. 그러니까요. 240만 진짜 네. 넘사벽이고요. 그래서 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 네, 네. 알림 설정 그다음에 어느새 좋아요. 240만 명 됐어요. 오마이 TV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래됐죠 사실은. 네, 오마이 TV가 이제 네. 현장에서 많이 해서 네. 현장에서 하는 걸 많은 분이 좋아하시고 네. 뭐 박근혜 탄핵 때도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역사가 좀 오래됐죠. 네. 아주 오래전부터 네. 했으니까 그게 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희 TV는 아직 이제 시간이 좀 짧아서 그런 거고 네. 늘어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보시는 분들이 함께 이디오 크나시님도 구독 완료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많이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이제 민주당 경선은 아까 제가 이제 뭐 울산에서 충청에서 얘기했던 거 얘기 나눴고 정책 경선 그다음에 정책 대결 그리고 보니까 뭐 이렇게 서로 좋은 정책들은 자기도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이재명 후보도 네. 두 분 정책 좋으니까 네.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굉장히 좀 인상 깊은 것은 후보들끼리 이 유세를 하면서 예. 서로가 칭찬을 해주고 맞아요. 그리고 서로의 정책에 대해서 칭찬하고 내가 후보가 되면 그런 것을 차용해서 또 실천하겠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야말로 선의의 경쟁이고 이런 이제 그 정책 이런 대결을 하는 네. 이 정당사에서 이렇게 좀 보기 드문 아주 모범적이고 훌륭한 네. 그런 경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한편 국민의힘은 네.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경선에 대해서 네. 사실 저는 뭐 잘 안 봅니다. 근데 어제 뉴스가 나왔어요. 네, 잘 안 그런데 보는데. 이제 네 뉴스에 보니까 네. 그야말로 희대의 코미디 이런 걸 연출을 하고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일단은 첫 번째로 좀 정말 너무하다 생각이 네. 든 거는 내란숙의 윤석열에 네. 대한 충성 경쟁. 충성 경쟁.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최고의 한 말씀 네.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국힘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대선 후보 낼 자격이 없는 정당이잖아요. 예, 그렇죠. 1호 당헌인 전직 대통령으로 인해서 네. 그것도 내란 행위로 인해서 음. 보궐선거를 자초했잖아요. 그 그렇죠. 보궐선거 비용이 한 5천억 가까이 맞습니다. 돈 든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게 다 국민 혈세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그런 선거를 자초했으면 예. 자숙하고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이번 대선 우리가 책임지고 후보 안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이게 정당한 그런 공당의 태도 아닙니까? 예. 후보를 안 내는 게 마땅한 이 정당에서 대선에서 한 10명째 후보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랬었죠. 2명은 네. 이제 컷오프가 네. 됐고 지금은 8명이 8명인데 하고 있죠. 지금 뭐 정말 염치도 없습니다. 8명이 그냥 다 나와가지고 그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로 인해서 보궐선거 되는데 국민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예, 우리가 국민 여러분들께 심력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내란 수계를 배출한 정당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보궐선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런 거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기하죠.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고요. 그냥 8명이 우후죽순으로 나와서 하는 게 내란 속에 윤석열이 뭐 내 편이다. 나랑 친하다. 네.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네. 너무나 후한무치하고 염치가 없고요. 그리고 뭐 또 뭐 한동훈이나 몇 명은 내가 그래도 계엄에 반대해서 뭐 그런 얘기 이런 얘기는 하지만 네. 여전히 그래도 윤석열에 대해서 친밀감 이런 맞아요. 거는 과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네. 한동훈은 지금 어떤 스탠스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과 좀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러다가 네, 네. 한편으로 윤석열 뭐 좀 같이 하자 그러고 막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 그 극우 진영의 지지도 받고 싶고 네. 또 중도적 성향의 보수 지지도 받고 싶고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중간은 따뜻한 네. 뭐라 그러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느낌.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여전히 이 지금 내란을 일으킨 정권으로서의 반성, 뭐 거기에 대한 책임 이런 거 온데간데 없고 없어요. 전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유감이고 또 예. 하나는 또 뭡니까?
너무 이 정책이나 비전 이건 없어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건 이재명- 민주당이랑 네. 너무 달라요. 비교가 돼요. 네, 네. 근데 그냥 오히려 거기서 막 서로에 대한 비난, 뭐 네거티브. 당을 나가라, 네, 뭐 그런 얘기하고. 출당 뭐 조치해야 된다 이런 진짜. 얘기. 예. 거기에 차마 음. 참 우리 같이 점잖은 사람들은 입에 올리기가 힘든 네, 그런 서로 말들. 상대방의 뭐 외모 비하라든지 네, 키높이 구두를 왜 신냐. 이런 또 네거티브. 무슨 보정 속옷 난 그것도 처음 들어. 보정 속옷을 입냐. 또 뭐죠? 생머리냐. 생머리냐. 머리 가지고. 아니 그런 얘기가 그런 왜 얘기를. 대선 이 예. 경선에서 토론에서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가 나옵니까?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저는 그게 화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채널 A인가 그 거기서 토론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 선택하는 거예요. 둘 중에 바퀴벌레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면 바퀴벌레가 되고 싶으세요? 자동차의 바퀴가 되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게 웃기지 정말 않습니까?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질문을 사람한테 네. 바퀴벌레나 자동차 타이어 그게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질문을 던지는 이게 무슨 이런 경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요. 대통령 뽑는 경선인데 후보를 뽑는 경선인데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란 옹호 음. 상대 정책과 비전은 온데간데 없고 네. 상대방을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인신 공격하는 예. 그런 경선 거기에 플러스 아직 민주당 후보가 확정도 안 됐는데 예. 오직 이재명 반 이재명 그 얘기만 해요. 이재명 네. 비난 네. 비판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 주장 예. 이것만 난무하는 음. 그런 경선이라 국민들이 보고 정말 눈살을 찌푸릴 것 같아요. 네, 저런 게 무슨 저렇게 해서 무슨 대통령 후보를 뽑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 사이에 또 구독 완료를 하셨다고 보내 AYRTON님 감사합니다. 구독했습니다라고 또 박종천님도 저도 구독했습니다. 글 올려주셨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또 MBTI도 하는 거 보셨어요? 혹시 MBTI 뭐냐고 물어봐요. 네. 거기 나온 사람들한테 아니 MBTI를 왜 물어보는 거예요? 정책을 물어보든지 아니 뭐 자질을 물어보든지. 그러니까요. 그게 뭐 요즘 이제 네. 젊은층 사이에 유행하기는 합니다만 네. 지금 정책과 비전을 그러니까요. 토론하고 한 나라를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가 이런 비전 이런 걸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더구나 그럼요. 지금 나라가 자기들로 자기 정당과 네. 또 그 세력들에 의해서 망해가고 있는데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MBTI. 참 정말 너무 한심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뭐 경쟁하고 후보 뽑는다는데 거기서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과연 제대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검증이 된 거냐 이게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상 대선은 포기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제 극우 세력들과 자당의 뭐 당원들 여기에 이제 눈도장 찍어 가지고 다음 이제 전당대회를 네, 노리는 그런 게 것 같아요.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말로는 대선이라 얘기하지만은 속으로는 예, 당권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선거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 사이에 또 사랑을 품은 날님은 글 올려주시고 나비효과님도 전현희 TV 구독 좋아요 완료 글 올려주셨고요. 사랑을 품은 날님도 전현희 구독 완료 이렇게 고맙습니다. 올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윤석열이 두 번째 네. 형사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저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출석하는 장면, 그러니까 들어가는 장면은 공개를 안 했어요. 직영 네, 판사가 네. 대신 이제 그 재판장에 들어와서 앉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이 장면입니다. 지금 들어오고 네. 있고요. 윤석열이 근데 지금 변호사님들은 다 일어섰어요. 보통은 법정에서 판사가 들어올 때 말고는 일어서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머님? 일반적으로 변호인들이 일어서는 거 보셨어요? 이게 피고가 들어오는데? 네, 굉장히 낯선 장면이고 보통은 네. 이제 같이 들어오죠 변호인들은. 그렇죠. 근데 미리 네, 앉아 있고 네. 나중에 들어오고 일어서는 장면. 네, 그리고 이제 좌석이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지금 앞줄이 아니고 변호인들이 앞줄과 뒷줄에 이 절로 앉아 있고요. 피고인 네. 좌석이 지금 앞에 요 자리가 아니거든요. 마이크 있잖아요, 지금. 아, 그 뒷자리에 지금 앉아 있고 이것도 좀 이례적이라면서요. 또 네 맞습니다. 피고인이. 굉장히 특혜가 주어진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네. 보이고요. 예. 사실
요 앞자리 비어 있잖아요. 네네, 지금. 저기에 있는 게 원칙입니다. 네, 원래는. 네네. 제가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여러 차례 갔는데 예. 그냥 변호사 옆에 예. 앞에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항상 그렇게 앉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거는 사실은 이제 마치 예. 제3자인 양 예. 나는 이 사건에 관계없는 피고인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주는 예.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좀 특혜가 주어진 게 아닌가 보이고요. 예. 사실상 그 내란 수계에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한 이런 범죄자, 이건 최고의 중대 범죄자입니다. 그렇죠. 예. 예. 무기징역과 거의 사형밖에 흉악 없어요. 범죄에 준하는 그런 그렇죠. 중대 범죄자인데 예. 이 중대 범죄자에게 저런 특권이 주어진다는 게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뭐 변호인들 앉아가지고 지금 변호인들이 피고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보이는 상태고 일부에서는 이제 뭐 검찰도 저기 있긴 한데 사실은 저 정도 되면 재판부 기피 신청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정성을 좀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저걸 검찰에서 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요. 검찰에서 해야 되는데. 검찰이 지금 걱정이 의지가 되는 없어요. 거는 네. 공소 유지할 의지조차 제대로 있는가 이런 걱정이 맞아요. 있거든요. 아니 예전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돼가지고 윤석열 징계 관련해서 네. 패소할 결심을 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변호사 그래서 패소를 바꿔가지고 하고 했죠. 상고도 안 하고 그냥 네. 끝냈죠. 네. 야 진짜 아니, 이 사법부가 이러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런 모습으로 보여주면. 지금 사법부 전체가 저렇다고는 생각하지 예. 않는데요. 예. 사실 이제 한 재판부에 그 판사 예. 한 명이 저렇게 그 사실상 국민들이 모두가 비난하고 예.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특혜를 준 거는 예. 사실 사법부 전체의 권위에도 이 상당한 손상을 줬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재판부가 들어오면 다 일어서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아까는 윤석열이 들어오는데 일어섰고 네, 지기현 판사의 얼굴이 이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는 판사죠. 사람이죠. 네. 예, 방송에 처음으로 이제 네. 생방 이렇게 생방은 아닙니다만 방송 카메라에 잡혀 지금 얼굴이 잡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저도 이제 법원의 예. 이 관계자들이랑 고위 법관들하고 뭐 최근에도 대화를 많이 했는데요. 예. 그 분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대해서. 네, 사법부 전체의 권위가 손상이 되고 그렇죠. 공정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예. 이렇게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를 들어서 윤석열 말고도 네. 내란 선동죄로 처벌을 받았던 전두환 노태우도 다 공개가 됐었고요. 박근혜 이명박도 출석할 때부터 공개가 됐습니다. 네. 정문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 마이크에 인사도 뭐 사과도 하고 뭐 네. 유감 표명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한 번도. 맞습니다. 탄핵 당한 전직 대통령도 예. 사실상 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중한 범죄다 생각을 했었지만 예. 지금 윤석열이 범한 이 내란 수계 범죄는 사실은 거기에 뭐 진짜 뭐 잽도 안 된다고 그렇죠. 하나요? 비교가 안 될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정도로 이 윤석열의 범죄가 정말 중대한 네, 범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특혜가 예. 이 내란 수계에게 예. 주어지는 거는 이거는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요 윤석열의 재판도 담당하지만 예. 또 다른 내란 맞아요. 공범들의 재판도 지금 다 김용현 등등 뭐 담당을 이런 하고 사람들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국민들이 보기 어렵어요. 믿기가 어려운 거죠. 상황이죠. 그럼 그는 판사 한 명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예.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런 특혜를 주고 또 사실 또 구속 취소까지 시킨 재판부잖아요. 맞아요. 네, 취소, 그러니까 취소를 지금 이미 예. 구속 취소라는 사실상 윤석열에게만 어떻게 보면 주어진 일종의 사법 특권을 예. 이걸 그 이후에도 비공개 법정 출석 그리고 재판장 촬영 불허 이번에 이제 만시지탄으로 지금 촬영이 공개가 됐지만 예. 이런 행위를 계속하는 게 예. 사실 사법부가 계속적으로 권위가 떨어지고 그렇죠.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들이 만약 재판 결과가 선고가 되면 어떤 형식이든지 어느 쪽이든지 사실 수긍하기가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법원에서도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예. 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제 뭐 댓글에 올라온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기 보면 3명의 판사가 앉아 있잖아요. 배석 판사라고. 근데 1심 재판부는 부장 판사가 아무래도 절대적 권한을 결정에 네, 있어서 네, 옆에 배석 판사들도 뭐 도움을 주긴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영향력으로 보면 동등한 영향력으로 보기 어려운 게 1심 재판부의 일반적인 형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 지금 이제 합의부 예. 있는데요. 예. 합의부의 부장과 배석 판사 예, 이제 예, 두 예. 명이 있는데 예, 예. 법 쪽에는 이 굉장히 위계 질서가 강한 기수 문화가 이 적용되는 그런 예. 사회입니다. 예. 그래서 부장 판사의 권위에 배석 판사들이 감히 음. 도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구조적으로 어려운 그런 곳이거든요. 예. 더구나 이제 최근에 지금 이 재판부가 배석 판사들이 인사 이동이 돼서 바뀌었죠. 교체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은 더 젊고 어린 판사가 배석 판사로 왔을 가능성이 예. 높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부장 판사에 대해서 더 뭐 어떤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럴 수가 의견을 없다. 표명하거나 이런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사실상 합의부라 하더라도 부장 판사의 의도대로 이 사건과 같은 이런 중대 사건의 경우에는 예. 그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예.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네. 그때 2심 재판부는 대등 네, 재판부라고 그 그러는 거예요. 합의부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대등 예. 3명의 부장 판사가 똑같은 권한을 예, 가지고 예, 예. 재판을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3명이 그야말로 합의를 해서 이끌어낸 그런 결과기 결과. 때문에 그 재판 결과가 굉장히 권위가 있고 예. 또 신뢰가 가는 그런 결과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재판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예. 지금 사실상 이제 부장판사 한 명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 예. 아마 본인도 그 중요성이나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그걸 알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 국민들이 그만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에 예. 적어도 형식적으로도 예. 이 공정하다. 그렇죠. 이렇게 뭐 어느 특정 누구를 편들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할 거다 그렇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런 게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런 네. 상황이라 저는 재판부를 바꾸는 게 필요할 텐데 검찰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있고 그럼 만약에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맡고 있잖아요. 네. 한덕수도 맡고 있고 특검이 출범 안 되고 상설특검법도 통과가 됐는데 국회에서 임명을 안 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특검이 들어서면 공판 판사들도 바뀌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내란 사건에 내란 특검이 통과돼서 특검에서 만약 사건을 이제 검찰에서 넘겨와서 받으면 네. 공판 검사도 바뀌어요? 아니면 그냥 공판 검사는 지금처럼 저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건가요? 일단 제가 그 정확하게 이제 상황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사법부에 지금 진행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는 원래 진행이 하던 되지만 사람이, 그 특검이 이제 같은 사건일 경우에는 예, 예. 재판을 이제 중단하고 기다릴 수 있지도 않을까. 아, 그럴 수도 네,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이제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지금 내란 범죄에 대해서 다시 전면적으로 네, 수사를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추가 기소가 될 수도 가능하군요.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걸 기다려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예.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일 때 기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소는. 내란죄만 지금 기소가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불소추 특권의 예외라서. 근데 지금은 일반인 신분이기 때문에 예. 모든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수사를 받지 않았던 뭐 직권남용죄 범죄라든지 공직선거법, 네, 군사반란죄, 군사반란죄. 또 공직선거법, 예.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런 이제 뭐 명태균 게이트 예. 연루 사건, 그렇죠. 최혜병의 경로설, 예. 그때도 뭐 수사 외압을 행사했던 그렇죠. 이런 것도 지금 막 의혹이 제기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관저불법 예. 증거해서 그렇죠. 수돗물 그것도. 쏘고 예. 뭐 이 캣타워 예. 반납 외부로 맞아요. 반입했다는 데리고 나가고. 예. 의혹 예.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게 사실이라면 국고행령, 뭐 절도 이런 것도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정말 무수한 범죄들을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고 추가 기소될 수가 있고 또 별도 기소가 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재판은
사실은 이제 나중에 병합될 수도 있고 이런 예. 상황이라 일단은 좀 중단해야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그리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 이제 지금은 풀려라 있지만 구속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 저 재판에서는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재판부 직권으로도 만약에 재판 중에 증거 인멸의 이유가 있거나 우려가 있으면 또 구속도 가능합니까? 네, 당연합니다. 네, 네. 지금 구속 취소를 한 재판부이긴 하지만 예.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변명 뭘 했었죠. 되면서 날 시간 네네. 얘기하고 이러면서 뭐 정말 터무니없는 예, 이유로 예, 예. 일단 구속 취소를 했지만 예. 어쨌든 그런 결정이 있었다 네. 하더라도 예. 그 재판부가 이제 재판을 진행하며 법정 구속이라는 제도가 법정 구속 있습니다.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대 범죄고 음. 여기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법정 구속할 사유가 발생하면 네. 당장 법정 구속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그래서 네, 네. 사실은 구속 취소는 이제 그때는 이제 그렇게 선회를 저희들이 했죠. 이게 뭔가 내란죄라는 중요한 사건에서 이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상급심의 좀 판단을 받고 싶어서 네, 아 네. 구속 취소를 했구나. 그래서 그런데 검찰이 검찰이 그냥 안 했잖아요. 어이없게 또 항고를 안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상급심 판결 결정도 받지 못하고 구속 취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 저 경우에는 재판이 열리면 바로 첫 기일부터 법정 구속할 거다. 우리가 이렇게 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안 하잖아요. 법정 구속을 안 하고 네. 있어요. 아직까지. 예.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얼마든지 남아있다.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직위원 재판부가 저런 모습을 자꾸 보이는 것은 국민들한테 엄청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공정성을 상실하면 사법부의 판단도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승복하기가 어렵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저게 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법부. 이 사건은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네. 또 사법부의 이 공정성 뭐 이런 거 권위 이런 게 달려 있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법원의 대표 주자로서 이 재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대성을 인식하고 재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들의 저 태도도 보면 파면돼 가지고 이미 이제 민간이 된 사람을 대통령처럼 대우를 하는 거잖아요. 재판장에서까지 지금 뭐 하는 행동입니까, 진짜? 근데 그리고 저 피고인석을 뒤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앞에 있었잖아요. 저걸 소송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석을 판사가지고 앞으로 해가지고 앞자리로 오세요 이렇게 네.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뭐 감독하는 겁니까? 뒷자리에 그러니까요. 앉아가지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1심 첫 번째 기일에서는 뭐 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가 다 뭐 쓰면서 얘기하고, 예. 뭐 검사들에 대해서도 예, 뭐 뭘 하고 충고하고 내가 수사해봤는데 예, 뭐 이런 뭐 법 판사에 네. 대해서도 뭐 사실상 자기가 최고의 아직도 대통령인 양 그렇게 법정에서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행사를 진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변호인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지금 저기 있는 변호인도 말고 김계리, 배의철, 예. 윤버지? 이거 그 사람이 쓴 거예요. 네, 그 뭔가 윤버지. 했습니다. 네. 네, 네. 쓰면서 이거 쓰면 좀 약간 그러겠는데 이런 생각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윤버지라고 썼더라고요. 근데 네. 추미애 의원이 거기다가 이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추미애 의원의 말입니다. 네. 윤버러지 이렇게. 제가 이게 아닌 게 아니에요. 네, 추미애 네, 의원이 네. 페이스북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러니까 윤버지 여기입니다. 저 보이시죠? 맨 앞에. 글. 네, 네, 네. 처음 보셨어요? 의원님? 네, 추미애 네, 의원님. 처음 봤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죠. 네. 그 누가 윤석열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아니, 하겠습니까? 진짜. 김계리 변호사 저분은 참 그리고 그 글을 자기들이 해석 어떻게 하냐 저 밑에 보시면 극히 우수한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추미애 의원이 한 게 아니고 네. 김계리 변호사하고 그 배의철 변호사가 저런 네, 편을 저는 쓴 사실 건데. 그냥 말도 섞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저 네. 진짜 그 변호인들하고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지난번에 뭐 윤어게인 정당 만든다고 신당 창당 네.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수그러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행보를 윤석열이 하고 있다. 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거기가 식당이래요. 저는 네. 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집이 아니고 네. 식당이라 하더라고요. 그 사진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 뭐야 김계리 변호사가 세 명 있어요. 네, 세 제가 명이 찍은 사진. 사진. 아까 노영희 변호사가 그
그 근방에 자기 사무실이 있는데 저 식당 많이 갔다고 자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당에 불러가지고 밥 먹으면서 그 윤석열이 얘기했다고 하면서 글을 올렸거든요. 그럼 젊은이들 뭐 얘기하면서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도 파면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하고 윤버지 이렇게 써놨거든요. 저걸 쓰면서 개명됐다고 김계리 변호사는 개명됐다고 저 활짝 웃는 거 모습 보세요. 저기 지금 뭐 하는 태도입니까 지금?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비상계엄 선포하고 국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탄핵당했으면 석고대죄하고 국민 앞에 미안하다고 사과한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국민의 우라통을 네. 진짜 뭐 초래하는 자초하는 그런 사진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이제 윤 어게인 신당을 네.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랬었죠. 사실상 이제 윤석열이 그 파면대에서 나올 때 이제 그 사실상 동의를 해줘서 그런 행보를 했지 그럴 않겠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걸 또 탐탁지 않게 제동을 맞아요. 걸고 걸었죠. 근데 사실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네. 민주당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거죠. 예, 만약에 저런 만들면. 정당이 네. 만들어지면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연히 분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럼요. 국민의힘이 또 지금 뭐 아직 윤석열에 대해서 스탠스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냥 윤석열을 계속 옹호하고 이런 상황에서 예. 또 저 정당이 만들어지면 계속 그럼 이제 윤석열 옹호 그렇죠. 그런 이제 그렇게 분위기가 커질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점점 버림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선거운동 해주는 정당이다 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 위기감을 이제 국힘 지도부가 감지를 하고 제동을 네, 거는 그런 것 거죠.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도 그나마 조금 사리 판단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박지원 의원이 또 그 얘기도 했어요. 네. 정광훈이 출마한다니까. 그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네, 같은 마찬가지 이유로 민주당을 도와주려는 게 왜냐면, 아닌가. 네, 정광훈 씨가 뭐라 그랬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된다. 네, 후보들은 네. 다 윤석열 우리 그쪽으로 데려올 거다. 네. 자유통일당인가요? 네. 데려와서 내가 후보할 거야 이러면서 나섰거든요. 그나마 네. 그 거의 오른쪽으로 가서 극우 세력들이 남아 있는 쪼그라든 그런 네. 국힘의 세력에서 네. 그것도 지금 나눠 먹기로 하면서 그러니까요. 분열하는 그런 네, 형세인 것 같습니다. 처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은 지금 뭐 대선을 거의 포기한 게 아닌가. 왜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듯이 뭐 이렇게 뭐 토론회 하고 이런 거 보면 봉숭아학당 분위기 비슷하게 막 인신공격하고 바퀴벌레 얘기하고 이게 무슨 정책이 없어요. 이재명 공격밖에 안 해. 그거 말고는 정책 들어보셨으면 거의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관심이 없기도 하지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제대로 된 그 대선을 치르겠다는 건 좀 상상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후보들이 이제 또 오세훈을 찾아다닌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중도에 약간 소구력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뭐 여기도 여전히 명태균에 감염이 그렇죠. 돼서 거기도, 예. 법률 치료해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예, 거기에 가서 이제 표를 이제 구걸을 하는 모습이 오죽하면 지금 저 거기 가서 당이 저러고 있을까? 네, 그런 예, 정말.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저 이제 거의 마치는 시간이 다 됐는데 전현희 TV 아직도 그대로입니까? 100 오, 늘었습니까? 육자 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자에서 6자로 바뀌었어요. 네, 네. 힘듭니다. 이렇게 6자로 바꾸는 거 아, 하나도. 진짜 한 명 한 명 아니 정말 왜냐면 소중합니다. 여기 안 나오시면 계속 같은 숫자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라이브를 하시지 않나요 요즘은? 라이브를 요즘 좀 바빠서 아, 못했습니다. 바빠서 못 하셨군요. 네, 네. 나중에 광주 가서 둘이 앉아가지고 라이브 네. 켜가지고 전현희 네. TV를 좀 해야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정말. 그래야 좀 이렇게 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시지. 그래도 오늘 6자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분 한 진짜. 분이. 한 분 한 분이 네.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전현희 의원이 너무 네. 간절하게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구독 아직도 안 하셨다면 혹시나 구독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현희 의원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민주당을 위해서 민주당 후보 누가 되든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광주에서 2번 남았습니다. 네. 광주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리고 네. 일요일 날은 수도권 일산 네. 킨텍스에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후보가 선정인데 후보 선정된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한 후보가 50% 이상을 달성하면 네.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지금까지 합산은 거의 뭐 89점
몇 퍼센트? 90%다 됐어요. 어제 영남권에서는 네. 정말 90%가 굉장했던데요. 넘었어요. 일단 투표율이 70%가 70%를 넘었어요. 넘었습니다. 맞아요. 그 앞에 충청권에서는 60%가 그렇죠. 채 안 되는 50 몇 퍼센트였어요. 네네. 제 기억도 근데 50 몇 퍼센트예요. 70%의 네, 네, 투표율을 이렇게 보이니까 대단한 거죠, 정말 그거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영남의 민주당 지지자들께서 그동안 정말 진짜 이 뭔가 그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영남 지금 쪽에서. 정말 이 절박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때는 영남에서 DB질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 기대를 좀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득표도 네. 굉장히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그렇죠. 굉장히 90%가 몰표를 넘었어요. 예, 네. 몰아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우리 민주당 영남 지지자들이 정말 절박하고 네. 간절하구나 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었습니다. 네. 중간에 또 크리스탈 비비 수정님도 저도 구독했습니다라고 고맙습니다.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김수정님은 계속 전현희 의원님 민주 진영이 최고의 보물이다.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을 전현희 TV에 올리고 계십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 전현희 TV에서 이건 다 팬심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벌써 70명이 보고 있어요. 아직 100년 전현희 TV로 70분이 보고 계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비웃는 거 아니요,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제가 라이브에 가서 한번 해야 되겠어요. 라이브 전현희 TV 라이브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광주 그다음에 일산 남은 일산에서 하는 거는 제주, 강원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수도권 포함해서요. 네, 네. 그리고 수도권 또 이제 지역구시니까 많이 참여해 달라고 투표율 부산에서도 그러니까 부산, 경남, 불경에서 70% 넘었거든요. 이번엔 뭐 한 80% 넘어가지고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네. 좀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하는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이제 호남 그리고 또 수도권 마지막 민주당 경선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영남에서는 70% 투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이번 경선의 투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남에 또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정말 그 힘을 파워를 보여 주셨고요. 그리고 호남과 수도권에서도 그런 힘을 보여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당원들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가 지금 각 되고 경선 있죠. 장소에서 진행이 되고 예,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안심 번호를 통한 국민 경선단 투표도 지금 진행 중에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두 개를 합산해서 5대5로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또 전화가 걸려오면 그런 적극적으로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압도적인 승리를 위한 발판이 바로 민주당 경선입니다. 그래서 호남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저도 빨리 가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뵙고 그리고 또 인사도 드리고 소통을 할 생각인데요. 우리 또 오마이 TV도 이번 주말에 같이 함께 또 하실 갑니다. 건데 그럼요. 많은 분들 투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표 꼭 해주시고 전현희 TV 가셔서 구독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선 전에 네, 10만 명을 만들어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대선 선거 네. 운동을 네.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라이브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만 좀 약합니다. 라이브를 좀 해서 많이 올 수 네, 있도록 네, 이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전희 의원님 오늘도 1시간 가량 저희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토요일 날 또 현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최보라 화요일 순서 전현희 의원과 함께하는 전현희 의원과 함께하는 최보라 화요일 순서 오늘 죄송합니다. 월요일 순서 오늘 마치도록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변함없이 전현희 의원과 함께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고 토요일은 광주에서 1시 반부터 오마이 TV는 현장 중계하고요. 현장에서 전현희 의원과 함께 인사 나누고 또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TV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